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시는 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시나요? 아니면 새벽 3시, 4시면 눈이 떠지시나요?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시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자는 거 아니야? 예전처럼 푹 자는 건 이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드셨으니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들으시고 돌아오시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2~3시간밖에 못 자요. 낮에는 너무 피곤하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병원에서 시간 부족으로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잘 말씀 안 해주시는 노년 수면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이 들면 수면이 정말 달라집니다.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젊을 때는 깊은 잠, 우리가 골아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그 깊은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대신 얕은 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깨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깨고 조금만 불편해도 깨십니다. 젊을 때처럼 천둥이 쳐도 안 깨는 그런 잠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 시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7, 8시간을 자야 개운했는데 70대가 되면 실제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6, 7시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하고 실제로 자는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72세 김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저는 밤 9시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잠을 못 자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봤더니 실제로 주무신 시간은 56시간 정도였습니다. 침대에 9시간을 계셨지만 잠든 시간은 56시간인 거예요. 중간중간 깨시고 뒤척이시고 생각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나는 9시간 동안 못 잤다고 생각하시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나이에 맞게 충분히 주무신 건데 말이죠. 수면제가 답이 아닙니다. 잠이 안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수면제죠? 병원 가시면 수면제 처방받으시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주무시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드시면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면 용량을 늘리게 되고 특히 70대 이후 어르신들한테 수면제는 조심해야 할 약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합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어서 낮에도 졸리고 집중이 안 돼요. 둘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실 수 있어요. 70대 이후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도 되시면 큰일이거든요. 셋째,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시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75세 박 할아버지가 수면제를 5년째 드시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휘청거려서 벽에 부딪히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정말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단기간만 드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낮잠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낮잠 자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네, 맞습니다. 낮잠 자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2시간, 3시간씩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당연하죠. 낮에 다 주무셨으니까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길어도 1시간 이내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좋습니다.
피로도 풀리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져요. 하지만 너무 길게, 너무 늦게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69세 이 할아버지가 이런 패턴이셨어요. 점심 먹고 소파에서 드라마 보시다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밤 11시에 주무시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자는 건데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악순환이 된 겁니다. 이 고리를 끊으셔야 해요. 넷째, 침실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서 주무시나요? 그 방이 정말 잠자기에 좋은 환경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침실 환경이 수면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첫째, 온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잡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1820도 정도예요. 조금 서늘한 느낌이 잠자기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추우면 안 좋다고 방을 너무 따뜻하게 하세요. 23도, 24도로 해놓으시면 오히려 잠을 못 주무십니다. 둘째, 빛입니다. 침실은 어두워야 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거나 TV나 시계의 불빛도 수면을 방해해요.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안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환경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음입니다. 조용해야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작은 소리에도 잘 깨시죠. 귀마개를 하시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백색 소음은 쉬익하는 일정한 소리인데 다른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침대와 베개입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해도 안 좋아요. 본인 몸에 맞는 적당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8세 정 할머니가 20년 된 매트리스에서 주무시다가 새 매트리스로 바꾸시고 나서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왜 진작 안 바꿨을까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저녁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잠자기 23시간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과식하시면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둘째,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는 당연하고 녹차,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본인은 잘 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는 충분히 쉬지 못한 겁니다. 셋째, 술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하고 잔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요. 넷째,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 수면이 깨지니까요. 목이 마르시면 조금만 드세요. 다섯째, 잠자기 1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세요. 화면의 밝은 불빛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섯째, 낮 시간 활동이 밤잠을 결정합니다. 낮에 무엇을 하시느냐가 밤 수면을 좌우합니다. 첫째, 햇빛을 쬐세요. 아침이나 오전에 30분 이상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줍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와서 잠이 잘 옵니다. 집 안에만 계시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요. 낮인지 밤인지 몸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둘째, 적당히 움직이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이전에 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고 비슷한 시간에 주무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주무시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토요일엔 좀 늦게 자도 되잖아요. 아니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넷째, 낮 시간에 너무 오래 누워 계시지 마세요. 아프거나 힘드실 때 빼고는 낮에는 활동하시고
밤에만 침대에 누우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걸 몸에 기억시키는 겁니다. 일곱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자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누워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뇌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집니다. 2,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세요. 침실을 나가서 거실로 가세요. 그리고 조용하고 지루한 일을 하세요. 책을 읽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뜨개질 같은 걸 하세요. 너무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안 돼요. 그러다가 졸리시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또 안 오시면 또 나오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뇌가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침대는 오직 잘 때만 가는 곳이 되는 거죠. 71세 최할머니가 이 방법을 3주 정도 하셨더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나오면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드시게 됐다고 해요. 여덟째, 걱정을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걱정입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있다가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내일 할 일 걱정. 머릿속이 복잡하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저녁 7시나 8시쯤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걱정을 다 하는 겁니다. 노트에 걱정되는 것들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내일 할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는 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이 떠오르면 나는 이미 걱정 시간에 다 생각했어. 지금은 잘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럴 때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만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방법을 마음챙김 호흡이라고 하는데 걱정을 내려놓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병원에 가야 할 때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문제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첫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는데 옆에서 보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멈추고 또 컥 하고 다시 숨을 쉬세요. 이건 위험합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저녁이나 밤에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 속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움직이면 좀 나아지는. 이것도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셋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입니다. 수면 장애가 정신 건강 문제의 증상일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것 외에도 기분이 계속 우울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불안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나이 들면 수면 구조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처럼 깊이 못 자셔도 괜찮아요. 둘째,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할 때만 단기간 드세요. 셋째,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하세요. 넷째, 침실을 서늘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다섯째, 저녁에 과식, 카페인, 술을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여섯째, 낮에 햇빛을 쬐고 적당히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일곱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침실 밖으로 나오세요. 여덟째, 걱정은 침대에 가져가지 말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아홉째, 한 달 이상 노력해도 안 되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았죠?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낮잠 시간을 줄여보시거나 침실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 보시거나 저녁 커피를 끊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환경을 만들고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주무셔야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을 되찾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밤에 잠 못 이루시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